뇌졸중이 위험하고 무서운 건 반신마비 후유증도 무서운 일이지만 뇌사로 가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보호자들의 삶의 질까지 너무 많이 나빠지는 경우를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요즘 뇌졸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0만 명 중에 43명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뇌졸중은 10만 명 중에 200명을 넘어서 230명의 이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뇌졸중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은 뇌사로 가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보호자들의 삶의 질까지 너무 많이 나빠지는 경우를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 기능이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재활치료의 효과와 어떤 보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서 배변 받아내야 되고 이런 환자가 집안에 생겨버리면 여러 가족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반신마비입니다. 우리 반신마비라 그러면 이렇게 반신마비가 아니고요. 이렇게 반신마비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뇌의 신경은 이 목쪽 레벨에서 반대쪽을 관장을 해서 우뇌에 뇌출이나 뇌경색이 생기면 왼쪽 반신마비가 오고요. 왼쪽 배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에 반신마비가 옵니다. 우리가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아예 들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들기는 드는데 살짝 떨어지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해 볼 때에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 뇌경색이 왔는지 확인할 때에 꼭 완전히 들고 눈 감고 한 5초 정도 있어 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힘이 빠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응급실에 와야 되는 증상인 거죠. 그 외에도 언어 마비도 한쪽에 혀나 구강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온다. 말이 뭉개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소를 말해보세요 하면은 근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경색이 왔을 때 혀 쪽에서도 올 수가 있다. 또 입술도 움직임이 안 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흐른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신마비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뇌의 손상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뒤쪽에 있는 안구 시야를 관장하는 쪽에 문제가 오면은 시야장애나 아니면은 시각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손해경색 같은 게 생기면 계속적인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토한다고 그냥 체에서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으로 힘 빠진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지러움도 그리고 구토도 무시하지 말고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통계로 보면 갑자기 심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일 경우에 귀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라고도 하고 말초성 현온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한 70% 어지럼증 전체로 보면 7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손해경색이나 손해출혈로 발생하는 한 20%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10% 정도는 부정맥에 의한 어지럼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숨뇌라 그래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관장하는 곳에도 뇌경색이 잘 오더라고요. 한쪽 반신마비의 특징이 아닌 의식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프론탈 쪽 앞쪽에 ACA라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성격장애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뭔가 저혈당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낸다 이런 증상으로 왔다가 알고 봤더니 앞쪽에 뇌경색이 온 경우, 뇌출혈이 온 경우 이런 경우도 어쩌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하면서 한다고 다 뇌출혈은 아닌데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를 한다. 머리 안에서 번개가 쳤다. 천둥 친 것처럼 찢어지는 느낌이 난다 했을 때에는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 꽈리 같은 게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게 생겼을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런 두통이 있으면서 한쪽 반신마비가 왔다라고 할 때에는 대뇌 출혈이 발생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혈관을 뚫어주는 방법이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쓰는 방법밖에 없을 시절에는 3시간 이내에만 치료가 가능했었습니다. 진찰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2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1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혈전 용해 시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 중에 혈관 시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심근경색 때 시술처럼 다리 동맥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뇌혈관을 시술로 뚫어주고 벌러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최대 4시간 반에서 6시간까지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대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환 환자들일수록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한쪽 팔이 지금 마비감이 와서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119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의식이 다 명료했고요. 머리 CT를 찍어봤는데 머리 안쪽에 작은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뇌출혈이 있는데 그 병원은 이런 뇌출혈을 볼 수는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가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또 신경외과에서 수술이 또 가능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대상이 되는 병원이 별로 없는 거죠. 연락을 돌리다가 결국은 안 돼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저희 병원까지 연락이 왔어요. 환자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뒤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얘기 들은 것과 다른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식은 완전히 호흡도 혼자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고 동공 반응도 한쪽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더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CT를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뇌출혈이 있던 부위 바로 옆으로 다른 뇌출혈이 더 생겨갖고 뇌가 반대쪽으로 밀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시술을 하기에는 너무 뇌출혈 양이 많아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적극적인 치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해서 중환자실로 그냥 올라가서 뇌압 조절만 하는 치료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그냥 바로 환자가 한쪽으로 힘 빠지는 증상이 저명하면 CT도 찍지 않고 신경외과에 바로 의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른 프로세스를 가지는데도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뇌출혈인데 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뇌경색인데 잘 때 발생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어가지고 신고가 안 되고서 다음 날 왔다든지 보호자가 인식이 없어가지고 주말이라서 늦게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환자를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골든타임 지나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재활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응급실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본다는 게 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식습관, 생활습관에서 움직여줘야 이 혈행을 한번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돌아다녀도 우리가 빠르게 혈행을 한번 만들어주면 그런 것들이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박동이 150회 정도, 정상 수치의 1.5배 이상 정도 빠르게 뛸 수 있는 젊은 사람 기준으로 150회 정도인데 그렇게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혈행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가 어려우면 환자 잠시 비었을 때 방에서 혼자 스쿼트 합니다.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100개 정도 한 번에 하지는 못하고 50개 하고 40개 하고 30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 정도 채우고요.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40개, 30개, 20개 해가지고 100개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맞는 운동들을 좀 해줘야 되고요. 빠르게 걷기도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숨 찰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파워워킹 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빠르게 8,000보 정도 걸어주면은 몸에서 등에서 땀도 나고 맥박도 빨라지거든요. 또 계단 오르기 많이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노출되는 위험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는 혈관 수축 상태가 됩니다. 혈관 질환들의 위험성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혈관이 막혀버릴 확률이 더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면 빠르게 한번 이완을 시켜라. 1시간 정도 긴장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꼭 10분 정도 쉬어줘라.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남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이 뭐 안 좋은 소리, 험한 소리 있다 칩시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그런 거에 충격받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받아들이고 상사가 하는 소리도 그래 개가 짖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마음으로 흘려 넘길 수 있어야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긴장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옆에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는 사슴이나 토끼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화 기능이 제대로 되나요? 배설 기능도 안 됩니다. 다 멈춘 상태로 극히 긴장을 하고 동공을 키우고 땀이 나면서 도망갈 채비를 하는 상태죠.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이완을 시켜놓고 살아야 내 몸의 소화 기능, 면역 기능, 배설 생리 기능, 생식 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완을 시키는 시간을 확보를 할까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는 긴장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마음을 편안히 이완을 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부터 이 명상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호흡을 천천히 4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들이쉬고 잠시 쉬었다가
5에서 7초 정도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바르게 하고요. 그다음 코끝에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코끝으로 느끼면서 다른 생각들을 놓는 것, 이것이 명상의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해결을 했는데요. 응급실 근무하면서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겼던 십이지장 궤양의 통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상을 하면서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쾌유가 됐고요. 또 근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아침에 뭐 빛이 있어서 아무리 암막 커튼을 해도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이럴 때에도 명상을 함으로써 잠은 자지 않더라도 뇌를 쉬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고품질의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분들도 마음 편안하고 언제든지 명상을 하루에 10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야근, 밤에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계속 과로 휴식을 하지 못하고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밤에 야식을 먹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24시간 내진 25시간 단위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균형이라든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밤 근무, 야간 근무, 밤새는 습관 이런 것들은 그 서카디안 리듬을 깨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간 근무를 이분 발암 물질로 WHO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걸로 중간중간에 휴식이나 잠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꼭 충분히 자는 시간을 밤에 자는 시간만큼은 안 되더라도 낮이 됐다고 다시 또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잠을 내 몸에서 박탈하는 걸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끝나면 꼭 충분한 시간은 잠을 자고 다음날 근무를 같은 시간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데이 다음엔 이브닝 다음엔 나이트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미뤄지는 근무 스케줄이 좋거든요. 야근이 며칠째 계속되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야근을 하루 했으면 최소한 이틀 이상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이틀 사이에 내 서카디안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흡연과 음주인데요. 담배에 들어있는 독극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안에 때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새벽에 많이 생기는데요. 새벽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담배를 또 새벽에 피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거는 절대 금물인데다가 특히 흉통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지럼증이나 반신마비 같은 거 잠시 왔다 없어진 그런 위험한 상황일 때는 담배 절대로 피면 안 되고요. 즉시 병원 와서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